기능장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인데요.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온 이 용접 기능장 필기 문제, 그죠?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이제 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특별하게 정말 기출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그 핵심 요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핵심 요약입니다. 딱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은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주경야독에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교재를 이제 정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그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보면은 보통 이제 머릿말은 보통 다 읽지 않으시죠? 예. 머릿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기능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의 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예. 기능의 장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그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그 기능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기능장 필기 시험은 기능사 시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뭐 과락도 없고요. 60문제 중에 반절보다 조금만 더 36문제 정도만 맞추시면은 무난하게 실기로 넘어가고요. 요거는 기능장은 이제 실기가 조금 이제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는 그냥 가볍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죠? 어디 뭐 갈 때나, 그죠?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지 않으시면은 이 돈만 여기 주경야독에다 결제를 하시고 뭐 안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정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등록만 해놓고서는 돈만 내놓고서는 그냥 안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해라. 그죠?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뭐 단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절대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하시지 않으시면은 동영상을 안 보게 됩니다. 그죠? 예. 아무튼 여기 꾸준한 시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8페이지,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뭐 8번 취득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검정 방법, 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과목이 있죠. 그죠? 시험 과목도 적혀 있고, 이제 60문제 중에서 36개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너무 어려운 내용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너무 어려운 내용은 일단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과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8페이지 보시면은 뭐 용접 공학이라든지 용접 재료, 용접 설계 시공, 용접 자동화, 용접 검사, 기계제도, 공업 경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제가 많이 되는 분야는 용접 공학 부분입니다. 용접 공학. 여러분들이 용접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제 강의만 들으셔도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이 뒤에도 기출문제가 많이 실려 있는데 이 기출문제만 사실 충분히 보셔도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기출문제 보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자, 용접공학입니다. 용접공학. 뭐 용접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용접기의 종류, 그다음에 뭐 특성,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전기를 뭐 직류 전극성으로 하나, 역극성으로 하나 요런 거. 그죠? 예, 뭐 가스 절단, 가스 용접 요런 거. 요런 거 여기서 이제 점수를 쭉 끌어올리시면은 필기는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자, 용접 기능장 핵심 요점 정리 600. 자, 첫 번째. 자, 용접. 용접이란 것은 무엇이냐? 접합하려는 2개 이상의 물체, 용융, 물체를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로 해서 접합시키거나 용가제를 첨가해서 간접적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건 뭐예요?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용융이라는 말은 그 녹인다는 얘기입니다. 모재를 녹인다는 얘기입니다. 모재를 녹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재를 녹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용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대기 용접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맞대기 용접입니다. 맞대기 용접. 자, 맞대기 용접인데요. 여기에다가 쇳물을 집어넣어요. 그죠? 이렇게 열을 가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용접하고자 하는 이 모재가 녹는다는 얘기죠. 이게 용접이라는 얘기죠. 요게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요만큼 녹아요. 이렇게 해서 접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모재가 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재가 녹는다. 예, 모재가 녹는다. 이게 요거를 이제 모재라고 하고요. 모재. 영어로 베이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메탈. 이제 기능사 정도면은 제가 뭐 여기 베이스 메탈이라고 적어드리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장 정도 되시면은 베이스 메탈이 뭐다, 그죠? 아, 용접을 하고자 하는 그 철을 우리가 베이스 메탈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가제라고 하는데 용가제가 용접봉이죠. 용접봉, 그죠? 필러 메탈이라고도 합니다. 필러 메탈. 예. 중요한 건 뭐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2번입니다. 괄호 2번이요. 금속과 김속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뭐냐? 이 금속과 금속을 최대한 가까이 근접을 시킨다면은 붙는다. 그죠?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해서 붙는다. 근데 그 인력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포인트죠. 요거를 1옹고스트롱이라고 합니다. 예? 옹고스트롱. 자, 시험에 1옹고스트롱이 몇 센치냐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 간단합니다. 18. 예? 이렇게 18.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기억에 확 남죠, 그죠? 예, 1옹고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다. 요게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예,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용접법과 개발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핵심 1번에서 키 포인트는 뭐냐? 용접이라는 것은 용접. 예. 자, 용접이라는 것은 세 부류로 나눠져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다면 용접은 일단 금속을 붙이는 건데, 자, 녹여서 붙이는 융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붙이는 압접이 있습니다. 압접. 그 다음에 뭐예요? 모재를 녹이지 않고 붙이는 뭐가 있어요? 납땜이 있습니다. 납땜.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융접이라는 거는, 자,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건데 뭐예요? 모재가 녹아요. 모재가 녹는다. 그 다음에 납땜도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재가 녹지는 않아요. 모재가 녹지 않는다. 자, 요거 그죠? 예. 우리가 용접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이 융접을 말하는 거죠. 융접. 그죠? 모재를 녹여서 붙인다는 거.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기계적 접합이 있습니다. 기계적 접합.
자, 우리가 붙이는 거는요, 기계적 접합이 있고, 예? 첫 번째, 기계적 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야금학적인 접합이 있어요. 접합. 자, 기계적인 접합.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나 이 책에서 용접 기능장 책에서 기계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은요. 기계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외부에서 예? 외부에서 뭘 가하는 거예요? 힘을 가했다는 얘기. 힘을 가해서 붙였다는 얘기예요. 힘. 예? 힘을 가해서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가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우리가 붙이는데 이 금속과 금속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여? 이 용접을 붙이는 게 아니고 철판대기를 갖다 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그냥 딱 해보세요.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그냥 리베트를 하든지 나사를 하든지, 그죠? 자, 나사로 조인다는 얘기예요. 자, 힘을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계적인 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기계적인 접합. 뭐가 되겠어요? 뭐 나사, 볼트, 나사, 볼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리벳, 그 다음에 코터. 코터 이음은 금속을 이렇게 말아서 접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접어서. 그죠?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는 은박지 그거 그냥 접으면 그 두 개를 그냥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죠? 네, 요런 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야금학적인 접합. 요게 이제 용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접. 여기에 용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기계적인 접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죠? 자, 나사, 볼트, 리벳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집어넣죠. 압접 또는 납땜, 융접. 일단 여러분들이 용접의 장이 될 분들이에요. 용접의 장이 될 분들이 이 용접의 종류 세 가지를 모르시면은 말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용접이에요. 이건 뭐예요? 야금학적인 접합이에요. 야금학적인 접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야금적 접합이 나오죠. 그죠? 요거를 두 개의 금속 재료를 압력이나 열 또는 압력과 열을 동시에 가해서 접합하는 것이다. 그죠? 네, 압력을 가한다. 압접. 그죠? 압접도 압력을 가한다고 하지만 그냥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요. 열을 가한 상태에서 그 두 개의 금속이 약간 반용융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압력을 가하면 붙어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용접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용접의 종류. 그죠? 예,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네요. 그죠? 자, 용접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37회 기능장 문제에 출제가 된 것이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보시면은 맨 밑에 줄 보시면은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이 여러분들 전기 용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기 용접. 전기 용접을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이에요. 피복, 용접봉에 피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겉에, 그죠? 예. 아크란 게 뭐예요? 아크. 자, 아크가 뭐예요? 용접봉이 있으면은 모재에다 갖다 대면은 번쩍번쩍 있는 게 아크가 발생하죠. 이 아크라고 합니다. 번쩍번쩍, 그죠? 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아크. 맨눈으로 보면은 결막염이 걸리죠, 그죠? 아다리, 결막염이 걸리는 거예요.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그죠? 자, 피복금속 아크 용접, 플라즈마 제트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피복금속 아크 용접은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그죠? 플라즈마 제트 용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도가 어마어마한 열이 나옵니다. 약 10,000도에서 30,000도의 열이 발생해요. 예. 10,000도에서 30,000도. 그죠? 이게 플라즈마 제트, 그죠? 플라즈마. 피복금속 아크 용접, 피복금속 아크 용접, 전기 용접 같은 경우에 3,500도에서 5,000도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피복금속 아크 전기 용접, 전기 용접이 온도가 몇이라고요? 이 시험 포인트 3,500도에서 약 5,000도. 자, 여기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10,000도에서 30,000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시험에서 10,000도나 30,000도가 나오면은 이제 플라즈마 제트 용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요, 콘크리트, 비금속인 콘크리트 절단을 할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 제트 절단으로요.
예, 콘크리트까지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가장 뭐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이게 뭐예요? 가장 두꺼운 판 용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에 나온 용접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두꺼운 판을 용접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고요. 이거는 아크 열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아크가 번쩍번쩍이면서 용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은 그 전기밥솥 있죠. 전기밥솥이 따끈해지죠, 그죠? 전기밥솥 안에서 막 번쩍번쩍이는 막 불꽃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전기의 저항 발열이죠. 전기의 저항 발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 전기의 저항이 발열한다는 얘기죠. 열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난로, 전기 매트, 그죠? 요런 게 전기의 저항 발열을 이용한 거죠. 아크가 번쩍번쩍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메모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은 자 5번이 나와 있습니다. 융접이라고 나와 있죠. 융접. 자 여기 설명해 드렸죠. 용접의 종류 중에 융접이 있어요. 녹을 융자예요. 예? 뭐가 녹는다는 얘기예요? 모재가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재를 녹여서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모재를 녹여서, 그죠? 자, 접합하고자 하는 두 모재의 접합부를 가열, 모재만으로 접합시키거나 모재와 용가재를 첨가해서 접합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재가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 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 아크 용접, 가스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플라즈마 제트 용접, 테르민 용접, 일렉트로, 가스 용접, 전자 빔 용접, 암기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접은 아가 슬플 때 일전짠 하자.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일단은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요거 모재가 녹는다는 거, 예, 모재가 녹는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앞접이 되겠습니다. 앞접. 영어로 pressure welding이라고 나오죠. 웰딩, 그죠? 웰딩이 용접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pressure. 프레스 아시죠? 프레스가 이렇게 누르는 기계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pressure는 뭔가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죠. 압력, 그죠?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거나 냉간 상태로 해서 기계적인 압력을 가해 접합하는 거. 가압 용접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계적인 압력 밑줄 치시고요. 기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가 무조건 어떻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외부에서 힘을 가한다.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가한다.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 우리가 용접하는 거는 힘을 줘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거죠. 자, 기계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많이 나올 거니까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납땜. 자, 모재는 녹이지 않고, 요게 중요한 거죠. 모재가 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납땜. 모재를 녹이지 않고 첨가봉, 용가재, 납만을 녹여서 접합시키는 것이다. 이때 용융점 450도 이상을 경납, 그 다음에 450도 이하를 연납댐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납댐도 시험에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편인데요. 예, 납댐. 예. 일단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지우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는 기본적인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예. 자 보시면은 납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납댐. 예, 납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연납댐과 연납댐, 그 다음에 자, 경납댐. 어떤 게 더 뜨거운 거예요? 경납댐이 더 뜨거운 거예요. 연납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인두 아시죠? 인두납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컴퓨터 열어보시면은 그 회로, 기판, 전선 이렇게 연결시킬 때, 그죠? 납땜 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라디오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죠? 안 만들어 보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납땜질을 한단 말이에요, 납땜, 그죠? 예, 그게 이제 연납댐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인두납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두납댐.
자, 경납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스 용접을 하죠. 가스 용접. 가스 용접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동관을 용접한단 말이에요. 이 동관을 여기 CM 아답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동관을 삽입을 시켜갖고 용접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요 CM 아답터와 이 동관 요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열을 가해서 용접봉을 집어넣으면은 그 용접봉이 녹아서 이 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죠? 예. 모세관 그 효과. 그죠? 예. 그래서 요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이 파이프나 이 아답터가 녹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경납댐이라고 한다. 연납댐. 왠지 연해 보이잖아요. 예? 연약해 보이잖아요. 예? 450도를 기준으로 해서 450도보다 낮은 온도예요. 이거는. 그죠? 온도가 낮아. 이거는 450도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450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납댐과 경납댐을 구분하는 온도 450도. 포인트가 되겠죠. 예. 자, 그다음 용접의 장점. 자, 시험에는요. 용접의 단점을 물어봅니다. 용접의 단점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접의 장점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자, 이음 효율이 높다, 그죠? 재료가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된다, 그죠? 자, 3번에 기밀, 수밀, 유밀성이 우수하다. 기밀이라는 거는 공기가 새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죠? 수밀이란 건 물이 안 샌다는 얘기고, 유밀이란 건 기름이 안 샌다는 얘기죠. 예? 그걸 용접을 했을 때, 예? 파이프를 용접을 했을 때, 또 탱크를 용접을 했는데, 이종 재료 접합 가능하다는 거는 이종 재료, 철에다가 스테인리스를 용접을 한다는 걸, 그죠? 이종 재료라고 그러죠, 그죠? 동에다가 철을 용접을 한다. 금에다가 은을 용접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같이 용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종 재료를 접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 공정, 그 일을 하는 순서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예. 우리가 용접을 해서 이 두 개를 붙인다는 건 어때요? 그냥 용접봉만 갖다 대면은 붙어버리죠. 그죠? 공수가 한 번밖에 없어.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나사나 리벳으로 붙인다. 그럼 어때요? 드릴을 갖고 와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나사를 조여주는 그런 공정 순서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용접은 그런 공수가 감소됩니다. 경제적이다. 그죠?